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주대학 치위생과 스마트 학습법을 담당하는 영맨 교수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 지루하게 계속 사이버 강의만 하고 있죠. 오늘도 사이버 강의입니다. 이해하시고요. 아마 이제 코로나19 사태도 이제 곧 종식될 것 같고 이제 머지않아 여러분하고 대면 강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대면 강의를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비대면 강의를 하다 보니 제가 의도하는 바가 잘 전달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하지 못해서 여러분이 좀 부족하다. 이게 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좀 뜬구름 잡는다라는 그런 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동영상을 18세 이상으로 성인물로 이렇게 기록해 놓으니까 잘 열리지 않는 학생들도 있고 아무튼 해보니까 예기치 않았던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는 결코 나쁜 거는 아니죠.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다듬어지고 특히 스마트 학습법은 많은 시행착오를 해야 됩니다. 실행을 체험을 해서 경험이 많아야 되거든요. 우선 강의에 앞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이제 대면 강의를 하게 되면 학교에 오잖아요. 그럼 무슨 이제 팀도 빌딩을 하겠지만 그거 외에 1학년 우리 ABC반 각 반별로 유튜브 동아리를 만들 겁니다. 이 유튜브 동아리는 학교에서 권장사항이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약간의 장학금도 지급될 수 있는 물론 UCC를 경진대회를 하겠죠. 경진대회 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을 하면은 약간의 장학금도 지원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의욕적으로 한번 유튜브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봅시다. 아무래도 유튜브가 되려면 혼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각 반별로 동아리 형식으로 팀을 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에 강의를 좀 듣고 미리미리 좀 생각도 하시고요. 하고 싶다 이런 사람은 대면 강의 날 자원해 주세요. 그래서 팀을 빨리 짜도록 합시다. 대회가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일자가 촉박한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강의 진행할게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자, 오늘은 4주차죠. 4주차는 여러분 알다시피 자, 포인트 옵션에 들어서 레이즈 포인트 쓰면은 4주차 옵션은 글쓰기 원리, 문제 해결을 통해 배우기. 예,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죠. 그래서 글쓰기 원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통해 배우기 요 두 가지를 하는데 이것도 아무래도 좀 실습에 해당되는 건데 뭐 쉽게 말하면은 글쓰기 원리를 배우고 글을 한번 써봐야 되죠. 한 편을 써봐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매주 사실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글을 쓰고 있잖아요. 그저 짧게 쓰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성찰일지, 즉 배운 거, 느낀 거, 실천할 거, 배너실이죠. 배너실. 그 형식에다가 약간의 오늘 배운 거 형식을 집어넣어서 이제 성찰일지를 작성할 때 이 글쓰기 원리에 따라서 여러분이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게 이제 부차적이지만 문제 해결을 통해서도 우리가 글쓰기를 배우고 요약 정리하는 거 그리고 결국에서는 자기를 표현하는 이런 부분을 배우는 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4주차의 주된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5주차면 이제 QR코드 만들고 6주차에 QR코드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쭉 진행하는데요. 아마 이것들이 조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스마트 학습법은 하나를 배우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적용을 해야만이 배울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밴드를 통해서 스마트 학습법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PPT 만들기라든지 뭐 QR 코드라든지 동영상 편집, 유튜브 이런 거 짤강, 그죠? 짧은 강의 형태의 그러한 것들을 제가 많이 링크 시킬 거예요. 왜? 제가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보시고 또 잘 소화를 시키시고 하시면은 스마트 학습법이 굉장히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자, 글쓰기 원칙이 많습니다. 그죠? 우리 글쓰기 원칙 그러면은 우리는 뭐로 배웠나요? 기, 그 다음에 승, 그죠?
전,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내린다. 이렇게 기성전결을 이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쭉, 그죠? 기성전결. 시작하는 말, 그 다음에 진행되고 약간 변화가 있고 마지막 결론 내리고 이렇게 이게 이제 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기성전결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죠? 이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결, 그 다음에 기, 그 다음에 성, 그 다음에 전 이런 형태로 다 바뀌었습니다. 다 이런 형태로. 그죠? 이런 형태로 바뀐 게 지금의 시대입니다. 결론 먼저 내고요. 그 다음에 기성전. 그죠? 결론 내고 기성전. 이런 형태로 글을 써야 됩니다. 이래야만이 구체적으로 자기가 하는 의사를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스마트 학습법의 글쓰기 원칙 해가지고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닥치고 먼저 결론을 먼저 씁니다. 결론을 먼저 써야 되죠.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의 구성은 안 되고요. 기성전결 특히 이런 식으로 안 된다고 그랬죠. 구성은 지양, 지양은 안 한다는 뜻이죠. 결론부터 내거는 거를 우리가 A4A, 4A 글쓰기법이라고 그래요. 4A가 뭐냐 그러면은 영어에 따온 건데 즉 글을 쓰는 메시지나 결론을 포인트먼트,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런지 그 이유, 리전을 먼저 제시를 하는 거죠. 근거를 대며 그 다음에 아규먼트, 이건 논증이죠. 논증. 구체적 사례. 그죠? 이렇다. 그리고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뭐 했는데 이렇더라. 내가 그거를 봤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되더라. 이돼 있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죠. appoint. 이렇게 훈련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찰 일지도 이제 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죠. 서론 본론 결론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성전결이 아니라 예, 결론 기성전, 결기성전. 그죠? 자, 메시지나 결론, 전달할 말을, 목적을 먼저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해서 이렇고 이렇다. 그래서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휴학을 한다. 아니면은 결석을 한다. 아니면 지각을 했다. 이때도 자, 여러분이 톡으로 그 상황을 교수님에게 상의할 수가 있죠. 그때도 뭡니까? 그냥 기성전 쭉 하다가 엉뚱한 데로 빠지지 말고 결론 먼저 얘기하고 이렇다 왜 그런지를 이렇게 근거를 대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가 이제 이런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뭐든지 결론 먼저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발전되면 이렇게 됩니다. 뭐냐면은 무조건 결론 먼저 쓰죠. 그 다음에 플러스 하나 더 있어요. 처음에 뭐죠? 들어가는 말, attention, 주의를 한번 환기시키고, 그 다음에 결론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유를 대고, 사례를 대고, 한 번 더 주장하는 거 똑같죠? 그죠? 요거는 좀 더 이제 아주 고차원적으로 능숙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 이제 여러분은 지금 1학년이잖아요. 스마트 학습법 처음 배운 거고, 앞으로 여러분이 글 쓸 일이 무지무지 많아요. 요즘 잘 보세요. 이 스마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분이 글을 잘 쓴다. 글을 조리 있게 잘 쓴다는 것은 굉장한 역량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치과위생사 중에서 글을 잘 쓴다. 굉장합니다. 뭐 할 수 있나요? 일단 신문 기자 할 수 있어요. 어디? 네. 그 치과위생사 협회에 기자할 수 있어요. 뭐 학교 다닐 때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대학의 학보사의 기자도 될 수 있어요. 기자. 그죠? 글을 쓸 때는 항상 뭐예요? 결론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기성전. 서론 본론 결론이 아니라 결론 쓰고 서론 본론 써야죠. 그죠? 이런 원칙. 결론을 항상 먼저 가지고 와서 주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그러면 글을 잘 쓰면 무조건 써야 되는데, 자, 글을 쓰면은 글은 뭐가 있나요? 항상 글에 대한 주장이 있죠. 결론이 있죠. 그거는 뭐예요? 글에 보면 주제가 있죠. 주제. 주제를 이렇게 해야 돼요. 주제를 자, 이런 주제를 제시를 하려면은 뭡니까? 소재가 있어야 되죠. 소재.
맞아요. 소재. 즉, 이 소재를 뭐예요?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맞나요? 자, 내가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데, 내가 뭐예요? 이거 우리 학교에 오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 올 때 스쿨버스를 타고 오는데, 스쿨버스에 뭡니까? 스쿨버스가 뭐 시간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노선이 다양하지 않다. 그래서 많이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하려면 뭡니까? 그런 거는 이제 주로 이제 이동 수단에 대한 소재를 가지고 써야 되죠. 엉뚱한 얘기를 가지고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글이 주제를 잘 표현을 하려면은 이 소재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맞나요? 예. 소재를 무난하게 잘 선택을 해야만이 이 주제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소재, 주제 잘 생각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자, 성찰일지는 뭐예요? 성찰일지는 이미 뭐가 되어 있습니까? 거의 소재가 확정되어 있죠. 소재가 확정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것을 잘 끄집어내야 되죠. 그게 뭐예요? 중요한 것을 끄집어낸다. 그 의미가 뭐예요? 소재를 잘 발견해낸다 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글을 쓸 때는 주제, 자기가 주장하는 바와 그리고 어떤 걸 가지고 표현할 것인가, 어떤 소재를 가지고 얘기할 것인가를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스마트 학습법.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스마트 학습법을 할 때, 스마트 학습법을 이제 내가 주장을 하면서 다른 말로 이거를 세종학습법이라고 그랬어요. 왜 세종학습법이냐? 제가 이 세종의 적설력,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좀 좋은 사상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세종이 한글의 창제 원리가, 마치 창제되는 그 원리가 요즘 말하는 스마트 학습법 시대에 딱 들어맞더라고요. 이곳에 이거 디자인도 C자도 보세요. 굉장히 심플하면서 현대적이잖아요. 그죠? 옛날에 1450몇 년도에 만든 이의 한 글이 2000년대에 만든 거. 500년 전에 만드는 게 지금도 아주 세련된 이런 디자인이에요. 굉장한 책이죠. 이제 우리 세종의 적설력 요거는 우리 대학에 계시는 박현모 교수님이 쓴 책이죠. 제가 뭐 같이 독서도 토론도 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책이 있으니까 빌려보세요. 사진을 말고 빌려보시면은 박현모 교수님 아니면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이 박현모 교수님인데 직접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또 그러면 세종에 대해서 여러분 또 새롭게 느끼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쓴 글을 자, 글쓰기의 예입니다. 제가 쓴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은 제가 왜 스마트 학습법을 해야 되느냐 그죠. 그게 저의 교육 철학이에요. 교육 철학. 저의 교육 철학은 뭐냐 그러면은 바로 요겁니다. 이 시대에 요청되는 교육은 점진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킨다. 요거죠. 점진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킨다. 요게 제가 핵심 포인트예요. 사람은 한 번에 변하는 것은 없어요. 오랫동안 꾸준히. 왜? 사람은 잘 안 변하죠. 잘 안 변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뭐예요? 점진적으로 조금씩 교육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게 교육이죠. 저도 교육 철학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에 확 잘한다. 이거 힘들어요. 조금씩 나아지는 거죠. 여러분이 성찰일지 처음부터 잘 쓴다? 그러면 뭐 엄청 좋은 거죠. 조금씩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서툴고 잘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그런 척 할 거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왜 그러냐? 자, 그렇게 변화하려면은 변화의 동인이 어디예요? 내부 잠재되어 있는 곳에서 찾아내서 표현해야 되고 그죠? 이렇게 하려면 뭡니까? 도와줘야 되죠. 교육은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강의하는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고요. 강의를 듣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을 잘 유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마트 학습법에 관심을 가지도록 제가 자꾸 뭐예요? 조금씩 터치해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머릿속에 부어준다.
그죠? 머릿속에 부어준다. 막 집어넣어준다. 이게 좋은 강사, 훌륭한 교수가 아니에요. 어차피 변화될 사람은 여러분이고, 여러분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자꾸 뭐예요? 강제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호기심을 자꾸 주는 거죠. 그죠? 호기심을 궁금하게 만들고, 그거를 좀 한번 해보게 만들고, 해보면은 다시 또 더 하고 싶잖아요. 자꾸 이렇게 자꾸 유도해내는 게 교수의 역할이죠. 자, 철학자 중에 칸트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말 중에 내용 없는 사유는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으로 전락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한마디로 생각을 서로 교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서로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래서 소통이 필수적이고요. 그래서 관찰과 독서, 몰입을 통해서 역량과 내공을 형성할 수 있으며 체험적 배움 과정. 그죠? 체험적.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요. 몸으로, 발로, 손으로 익혀야 됩니다.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때 다양한 학습 방법과 도구를 활용해야 되고요. 즉 그게 뭐예요? 어플, 토론, 말하기, 요약하기 등을 기본을 습득하고요. 동료에게 뭡니까? 설명을 해봐야죠. 가르쳐 봐야죠. 이렇게 해야 아는 걸 뭔가 체화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철학적인 바탕은 뭐냐? 특히 한글에서 볼 수 있는데 한글은 자연의 원리를 깊이 깨달아서 이거를 한자어로 이기불이라고 그래요. 사물을 디자인했다. 이거는 상형제지라고 합니다. 아까 그 적설력 그 책에 보면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존재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 모든 소리. 영어는 일본어는 발음 안 되는 게 있어요. 그죠? 그죠? 예, 우리는 다 표현할 수 있어요. 한글은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이왕이면은 예뻐야 되죠. 미학적으로도 아름다운 글자를 만들어졌다. 한글이. 그래서 한글의 창제 원리인 자수관요하니 무궁무근하게 변화할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스마트 학습법에 필요한 요약하고 자신만의 생각으로 표현하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글을 한번 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교육 철학이 학생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거고 학생들에게 자꾸 생각하도록 소통하도록 끊임없이 자극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이게 제 교육 철학입니다. 제의 기본 사상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이거는 내 생각을 소개한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겁니다. 이거. 그죠? 제가 한번 써봤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다음에는 누가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글을 한번 써보셔요. 써보셔요. 어디에다가? 이번 시간에 성찰일지로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써서 어디입니까? 성찰일지 거기다가 밴드에다가 붙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뭡니까? 아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할 수 있죠. 소재는 다양해도 돼요. 소재는 저는 교육법이란 이런 교육 철학을 가지고 소재를 쓰면서 글을 쓴 거고요. 여러분은 소재는 다양해도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드러나는 그런 배너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제는 뭡니까?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글쓰기를 배우는 방법입니다. 글쓰기뿐만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이죠. 이거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동영상으로 이미 한번 다 줬어요. 그죠? 예. 자, 뭐냐면은 우리는 국가고시라는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3학년 졸업 때쯤 되면은 국가 면허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합격을 해야 됩니다. 합격을 해야 되는데 이 국가고시 시험 문제가 이론 문제가 200문제 나와요. 200문제. 200문제가 나와야 되거든요. 물론 이게 또 뭡니까? 교과목은 21과목이에요. 21과목에. 아유, 그럼 뭡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치위생과에서 1, 2, 4학년 때 배우는 대부분의 과목들은 다 국가고시 시험 문제에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어? 1학년 때 배운 것도 나중에 나오고 2학년 때 배운 것도 나오고 3학년 때 배운 것도 각각 다 국어고시 시험에 나오죠. 그럼 뭡니까? 3학년 돼서 공부해야지 라고 미룰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때그때 점진적으로 조금씩 그때그때 할 수밖에 없어요. 해 놓아야 돼요. 물론 지금 한다고 해서 다 기억이 되나요? 까먹죠. 까먹어도 아무런 문제 없어요. 공부해서 열심히 했는데 까먹은 거랑 안 하고 미뤄가지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하는 거랑 큰 차이가 나죠. 예,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교과목 배우는 것마다 이제 문제를 만들어서 풀어보고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요. 이 오답 정리하는 방식 핵심 3요소예요. 이게 뭐냐? 개조식. 자, 글을 쓰는데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라는 거고요. 매트릭스, 표를 만들어냅니다. 표를 만들고 대조하고 분석하고 종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가능한 한 글자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인포그래픽, 그림이 들어가고 글을 요약한 거 있죠. 그림이나 사진을 만들어야 돼.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모의고사 문제를 해설하는 기본 원칙이 요 방법이에요. 즉 더 쉽게 표현하면은 그림, 표, 개조식으로 요약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개조식이란 딴 말이 아니고요. 문장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요. 문장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그냥 키워드 순으로 딱딱 정리하는 거예요. 나는 집에 갔다 이게 아니고요. 나는 집에 감. 또 나는 빼고 집에 감. 집감 이런 식으로. 더 줄이라는 거죠. 줄일 수 있는 데까지 계속 줄이는 게 이게 뭐예요? 개조식이라는 거죠. 근데 그 앞에다가 뭡니까? 숫자를 쓰거나 점을 찍어서 글을 딱딱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 2, 3,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점 찍고 쫙, 점 찍고 쫙, 점 찍고 쫙 이런 식으로. 이때 뭡니까? 이게 요게 들어가는 게 이게 뭐예요? 문장이다 아니다. 문장은 문장으로 쓰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즉 서술형으로 쓰는 게 아니라고요. 뭐예요? 키워드 순으로 써라. 키워드만 나열한다 이거죠. 최소한 알아들 수 있도록. 그죠?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모의고사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나오면은 문제는 그대로 이렇게 또 써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요 문제에 가장 적합한 그림을 빨리 찾으세요. 그림을 찾아서 하나 붙여 놓는 거죠. 그림을 찾아서 하나 붙여 놓고 그다음에 뭐예요? 여기다가 풀이를 하는데 뭡니까? 이게 개조식 이런 식으로 점 찍고 쭉 정리하는 키워드를 한다는 거죠. 키워드. 하고 그다음에 이게 더 뭡니까? 더 요거를 더 발달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표를 만들 수 있죠. 표, 매트릭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유기적으로 융합되어 있어 해설하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극상의 방법,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바로 이거죠. 여러분이 모의고사 문제를 하든지 아니면 중간고사 문제, 기말고사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틀린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대로 타이핑을 해야 돼. 타이핑을 손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타이핑을 이렇게 씁니다. 타이핑을 이렇게 깨끗하게 쓰는 거죠. 써놓고 뭐예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다가 정답 뭐 몇 번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 요약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도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림도 만들고. 그죠? 보세요. 이하선 림포절인데 이렇게 표시해놨죠. 여기에 이하선 림포절이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 두경부 해부학에 있어서 침샘 있죠. 침샘, 타액선. 곧 배울 거예요. 침샘. 침샘이 주로 뭡니까? 침샘에 관한 문제인데 어디에요? 하악의 소대구치, 상악의 임파절, 상순에서 나오는 임파절. 요 침샘 옆에 있는 뭡니까? 임파절 얘기죠. 임파절. 이거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문제인데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되죠. 예. 근데 왜 이렇게 정리하냐 그러면요. 모의고사 문제는 나왔던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또 그 옆에 있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24번 요 문제에서는 지금 정답이 이하림포절이 나왔지만 그 다음 모의고사에서는 정답이 뭐가 나와요? 아카림포절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뭡니까? 요약을 정리해 놓은 거는 뭐죠? 여기에 이하선 림포절도 해놓고 아카림포절도 해놓고 요 이하림포절도 해놓고 이런 식으로 다 해놨죠.
그러면 어차피 시험 나와야 요 범위에서 나온다는 거죠. 요 범위에서. 그리고 뭡니까? 설마 이 사진을 붙여놓고 이게 뭐냐 그림 나오더라도 이 사진을 붙여놨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죠. 예.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할 때도 뭡니까? 이런 글쓰기 원리가 포함된다는 거죠. 글을 가능한 한 간결하게 문장. 예. 아까 글쓰기에도 자기 주장 4A죠. 4A 할 때도 뭡니까? 문장 자체도 간결하게 작성을 해야 되죠. 주저리 쓰는 게 아니고요. 예, 다음 슬라이드 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는 정답이 있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사실은 질문,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이 뭐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이 엄청 달라진다는 거죠. 특히 이런 질문이 자기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자기가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질문들이 많죠. 공자, 그죠? 사람은 착하냐, 어지냐?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나는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다. 그게 뭘까? 너 자신을 알라. 이거죠? 뉴턴, 이게 뭡니까? 사과가 왜 갑자기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왜 밑으로 떨어지지? 그죠?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뭡니까? 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야,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 뭐 아래에서 위로 떨어지느냐? 예. 근데 뉴턴이 뭡니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뭡니까? 만유인력이라는 것을 발견해냈죠. 예. 그리고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 이런 사람, 또 이 사람은 또 뭡니까? 어? 시간은 다 똑같이 가느냐? 빨리 가는 데 없을까? 나는 어떨 때는 굉장히 내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어떨 때는 시간이 진짜 천천히 가는 느껴질 때도 있죠. 과연 그럼 시간은 똑같이 흐르는가? 이 우주 공간에서도 똑같이 흐르는가? 이거 뭐 무지무지 많은 이런 철학적인 고민을 했죠. 그래서 뭡니까? 이런 사람들이 해결책을 제시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해가지고 내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철학이잖아요. 사상이잖아요. 사람은 향기로우려면은 사람은 어떤 분야에서 대가가 되려면은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만의 철학은 책을 보고 아는 게 아니고요. 자, 그거를 생각을 통해서 자기 신념화, 자기 체화, 내 것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책 읽는 시기가 언제가 좋아요? 이 대학생 때죠. 대학생 때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려니 여러분들도 인간 누구누구는 뭐 왜 태어났고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어떤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죠. 아무 생각 없이 학교 오면 안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면 안 됩니다. 예, 지금까지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 한 번 살면 끝이에요. 이 세상 나서 다시 태어날 줄 아세요? 천만에 없어요. 이 세상이 끝이에요. 우리 삶에는 100년 살아요. 100년 동안 사는데 건강하게 살려면 몇 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70, 80입니다. 여러분 20이죠? 60년 남았네요. 60년, 아이고 긴 것 같아요? 짧아요. 여러분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제 20대니까 천천히 지나가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죠? 천만에 지금이 좋아요. 어른이 되면요 책임질 일이 무지무지 많아집니다. 시간도 마음대로 못 써요. 어른들 시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죠? 아이고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제 마음대로 하는 것 같죠? 교수님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죠?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제약이 있는데요. 예?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살아요. 그러면 어떨 때 가장 자유로우냐? 여름일 때, 지금 학생일 때예요. 학생일 때 제일 자유로워요. 시간에 대해서 자유롭고 물질에 대해서 뭐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만 자유롭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젊음을 여러분이 잘 즐겨야 됩니다. 젊음을 즐긴다는 것은 그냥 흐렁팡탕하게 산다는 게 아니고요. 그때 그 순간 그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산다는 게 즐긴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또 뭐도 해야 되나요? 알바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돈도 벌어보고 또 뭡니까? 친구들하고 맛있는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커피도 맛있는 거 사 먹고 그죠? 수다도 재밌게 떨고
카페 술래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남친 사귀어보고요. 고민도 하고 이별도 하고 울기도 해보지만 그런 거를 진짜 여러분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아이고 나는 그냥 집하고 학교만 왔다 갔다 한다. 이게 뭐 내 젊음을 잘 보내는 거다. 천만에 그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이 오려면은 뭡니까?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누구이냐? 나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느냐? 나는 왜 치위생과에 왔느냐? 나는 왜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느냐? 과연 그러면 나는 언제까지 치과위생사를 할 것인가?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나는 또 어떤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렇게 할 때 그 핵심 역량 중에 하나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능력,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 그 호기심, 그 태도죠. 그게 뭐를 통해서 길러지나요? 두경부 해봐? No, 아닙니다. 그거 스마트 학습법이에요. 스마트 학습법은 모든 과목에 다 쓰이고요. 인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툴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학습법을 단순히 교과목 중에 하나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재밌게 하면서요. 특히 이 스마트 학습법을 좀 더 열심히 하는 것은 뭡니까? 동아리 활동이에요. 동아리 활동, 우리 치위생과는 학과에서 할 수 있는 공부가 교과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과 학생들이랑 동아리 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우리 과 내에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열심히 해보시면 됩니다. 그죠? 우리 동아리 많이 있어요. 각각 교수님들 동아리 하고 있는 게 여러분이 그 중에 잘 선택해서 오시고요. 제가 강추하는 거는 뭐예요? 이번에 제가 만들 동아리가 뭐죠? 예, 유튜브 동아리를 만들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재밌게 동아리 활동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예, 제가 커피 정도는 사줍니다. 그죠? 예, 뭐 밥은 좀 힘들지만 커피 정도는 제가 뭐 모임할 때마다 커피는 사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유튜브 동아리에 들어오세요. 잠깐 강의가 좀 옆으로 샜네요. 정리하겠습니다. 자연세계에 대한 기초적인 물음은 신중하게 정리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구하는 탐구 과정은 과학적 방법론의 핵심입니다. 이런 새로운 의문을 탐구하고 밝혀내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혁신이 되겠죠. 그죠? 의문을 탐구하고. 예. 그죠? 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문과 문제, question and problems는 새로운 지식을 얻고 새로운 생활 방식을 창조, 새로운 생활 방식을 창조. 이거죠.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기만의 라이프 스타일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죠. 매력적인 여성이죠. 매력적인 남성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끌리지 않나요? 설사 멋있는 남친이 있다고 해서 예? 멋있는 아주 아름다운 여자가 있다고 해서 그게 자신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생활 방식을 고수해야 됩니다. 고고하게. 그래야 진짜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인류가 개발한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뭐냐? 과학 사이언스와 공학 엔지니어링입니다. 그죠? 과학자들은 어떠한 설명이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하죠. 공학자는 자신이 도출한 해결책이 올바른지 파악하기 위해서 원형을 제작합니다. 자, 이게 뭡니까? 스마트 학습법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은 여러분이 과학하는 길이고요. 공학하는 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스마트 학습법 강의 잘 청취하시고요. 반복해서 들으시고 제가 밴드에 올려놓을 여러가지 동영상 짤강을 숙지해 주시고 오늘은 이게 글쓰기 하나 베네실 작성하는 거 있죠. 성실히 해주시고요. 출결 체크 잘 해주시고 강의 평가 신경 써서 해주시고 시간 내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한 주 동안 여러분 또 주말 잘 보내시고 재밌게 즐겁게 활기차게 여러분의 삶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